내면에 있는 거를 저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힐링이 돼. 이 한국적인 분위기 시집가고 싶어졌어요. 마음에 굉장히 위로를 얻으셨나봐요, 여기 와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 힘들잖아요. 어디 가지도 못하고 저러면 마스크는 맨날 써야 되고. 나는 한 1년에 2번 정도 해외여행을 가면서 내가 이제 막 클레오파트라가 되기도 하고 소피 마르소가 되기도 하면서 힐링을 하는데, 올해는 그런 걸 못 하잖아요, 작년부터. 그렇죠. 지금 작년 너무 작년 특수한 말부터. 상황이라. 어디를 나가지를 못하니까는 가슴이 너무너무 답답한데, 우리 또 이제 젊은 친구들이 여기를 잡아줘가지고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있어요. 힐링. 다음 모임은 여기서 했으면 좋겠어요. 전 변호사님 표정만 봐도 지금 힐링이 어느 정도 됐는지 느껴져요. 속이 시원해졌어요. 좋죠. 이런 좀 탁 트인 장소가 주는 또 에너지가 있죠. 근데 올해는 진짜 너무 특수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가지고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마음에 울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를 가지고는 뭐 어느 단체에서 조사를 한 게 있던데, 서울시에서도 하고 무슨 뭐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에서도 조사를 했던데, 특히 여성 30대 40대들이 그런 증상을 많이 느끼고, 전 국민의 많게는 40% 가까이가 코로나 전후 우울증을 느끼고 있다. 전보다 후에 우울증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한 사람이 크게는 40%까지 늘었더라고요. 그렇죠. 실제로 상담실에 호소하는 비율도 코로나 이전이랑 코로나 이후랑 사실 양상도 다르고요. 실제로 그런 여성분들이 호소하는 일도 많으시고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왜 남자보다 여자가 더 느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뭐 여성분들이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면도 있고, 좀 더 섬세하시니까 정서적으로 더 많은 걸 느끼시기도 하고, 그리고 아마 또 남자들은 수다를 잘 안 떨잖아요. 맞아. 수다를 안 떨어. 힘들다고 얘기를 잘 못하시므로 사실 혹시 남자들이 절대 뭐 못 느끼는 건 아니거든요. 말 많은 아마 남자 많아. 내면에 아마 품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 블루 때문에 저만 힘든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물론이죠. 이제 그 친구들 카톡방이 있어요. 네. 거기다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면은, 한 친구는 애들이 이제 뭐 중학생 뭐 다 그렇거든요. 다 많이 컸어. 그런데 학교를 안 가고 학원도 안 가고 전부 이렇게 막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네. 집에 앉아가지고 주구장창 그냥 막 게임만 하고, 엄마 밥 줘, 엄마 밥 줘 하면은 때 되면 밥 줘, 때 되면 밥 줘. 남편까지 막 그러니까는 밥 하느라고 정말 죽어버리겠대요. 그래서 내가 밥하는 아줌마가 됐나 생각이 드는데, 또 뭐 이 녀석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뭐 공부한 거 선생님한테 보고해야 되고, 또 뭐 온라인 선생님 켜줘야 해줘야 되고. 되고. 그러니까 나 정말 미치겠어, 죽을 것 같아, 막 이런 걸 호소하는데, 혹시 상담하면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쵸. 지금은 어머님들 뿐만 아니라 거의 사실 모든 연령이 다 힘든 상황이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좀 이렇게 연령별로 살펴보면요. 우선은 아동 청소년들, 상담실에 가장 많이 오는 아이들 중에 애들의 의뢰 사유가 변했어요. 예전에는 학교 가기가 싫다, 너무 우울하다, 힘들다, 뭐 우울하다, 불안하다, 뭐 자살 충동을 느낀다, 이런 보고는 비슷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학교 가기가 싫어요, 뭐 따돌림, 학업에 대한 부담감, 뭐 경쟁심,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애들이 선생님 학교 가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답답하니까. 철이 들었어요. 선생님 축구하고 싶어요, 아이들이랑 같이 도시락 까먹고 싶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그렇게 소중한지 몰랐어요. 아이들이 이제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아이들이 그러는 게 물론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여지긴 해요. 애들은 또 그렇고요. 그리고 성인분들은 약간 결혼을 하신 분과 안 하신 분들의 이 입장이 약간 다르거든요. 우선은 결혼을 하신 분들은 지금 뭐 뉴스에서도 부부 상담이나 뭐 폭력 건수나 이런 것들이 늘었다는 신문을 가정폭력 보셨어요? 늘었다고. 맨날 집에 있다 보니까. 네네네. 근데 집에 있다 보니까 출산율도 늘었다는데, 오늘 여기는 19금이에요. 그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네, 권장하고 싶습니다. 저는 할 수 없죠. 우리는 할 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없죠. 네, 권장하죠. 네. 실제 상담실에 오는 비율이 부부 상담 신청 건수가 훨씬 늘었어요. 아. 사실 부부 상담은
상담 신청 중에 가장 낮은 비율이거든요. 왜냐면 마지막에 오세요. 근데 이제 친구가 센터 개원했는데 적자 안 난다는 거예요. 되게 처음인데.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부부 상담 건수가 엄청 늘었어. 그때가 3월달 4월달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회적으로 이제 진짜 문제의 시작이구나.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는구나 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얘기들을 하시냐면요. 상담 와서 이런 큰 상황이 부딪혔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있어서 싸우는 건 아니고 실제 원인은 딴 데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원인이 그거는 수면 아래 이게 그렇죠. 그 단순하게 같이 있어서 부딪혀 싸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아까 그 막 가사노동이 많은데 분담이 안 된다.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평소에 의사소통이 잘 안 되던 문제. 그리고 이거를 유연성이라 그러거든요. 이런 어떤 가정 내에서 위기가 닥쳤을 때 유연성, 회복성, 그러니까 레질리언스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가정들은 위기가 닥쳐도 알아서 짠짠짠 분담하고 뭐 나눠서 하고 이렇게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싸움이 되는 게 첫 번째 하나고요. 또 하나는 위기 대처 방식이 달라서 부부들이 싸워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한 예로 아이들이 있는 집이 있는데 이제 한 분이 오셨어요. 여성분이 이제 이혼할까 봐요 하고 고민하세요. 그래서 왜 이혼하냐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자영업을 하시는데 이제 6개월째 생활비를 못 갖다 주신대요. 요즘 자영업자분들 네. 힘들죠. 그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사실 경제적인 어려움은 가정의 어려움의 제일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성분은 직업이 있으니까 괜찮긴 해요. 근데 이제 호소하시는 거는 남편이 자영업을 하니까 그건 돈 못 벌어오는 건 괜찮은데 집에서 아이들만 케어하거나 뭐 유튜브 하거나 게임하거나 하면서 그 이제 꼴 못 보지. 그거예요. 남편이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식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경심이 들지 않고 너무 한심하다.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게 된다. 이제 그게 굉장히 이 아내분한테 남편한테 또 함부로 하는 행동으로 하게 되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내분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남편분 입장에서는 게임은 많은 분들이 갖는 좋은 스트레스 대처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정말.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순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사업은 사실 고저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만 이렇게 약간 기다려야 되는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분은 속은 지금 타고 있는데 이제 아내랑 의사소통이 안 되고 그렇게 서로 스트레스 대처를 다르게 생각하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 데서 수면 아래에서 있던 갈등이 이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빵 터질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족 문제에 대한 막 그런 갈등들이 많다고 얘기하는 게 그건 코로나 때문에 단순히 생긴 것은 아니다. 이미 산재해 있던 일이지만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이게 촉발될 뿐이라고 생각을 하죠. 결혼하신 분들은 또 그런 고민들 제일 많으시고요.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사실 우리 뉴스에 진짜 많이 나오세요. 20대, 30대, 40대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 자살 시도하시는 비율이 지금 훨씬 늘고 있다는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보셨죠? 자살까지는 모르겠고 그 네네.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크게는 40%까지 네. 코로나 전보다 늘었다 이런 통계는 본 적 있어요. 네. 실제로 너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뭐 제 생각에는 혼자 살면 물리적인 공간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느 정도의 적정한 정도의 그 활동 반경이 보장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선 공간도 너무 좁고 고립감, 단절감, 그러니까 외로움이랑 고립감을 제일 많이 호소하세요. 여성분들이 특히 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이 힘들어하시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제일 좀 취약한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 우울감이요. 이게 좀 폭력적으로 번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몸이 안 움직여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마스크를 쓰라고 사람들이 요구를 하니까 지하철에서 막 니키게 막 이게 팔꿈치 가격, 막 발로 차기 다 했던 아저씨 있잖아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 영상.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생계형 범죄가 무서운 것 같아요. 이거는 몸을 안 움직이는 거랑은 상관없는데 네네.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는 이렇게 절도라든지 강도 이런 재산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은 왜 우울증이라든지 알코올 중독 같은 거 치료를 받던 분들이 네. 이게 잘 못 가잖아요, 요새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좀 잠잠해졌다가 다시 이게 막 올라오고 하는 네. 식으로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그런 것도 있는데 네. 이게 다 우리가 일상에서 움직이던 그런 것들이 제약이 되니까 생기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잘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어요. 이제 그거는
불안한 것에 대해서 이제 폭력적으로 대처를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요. 우울감 하면은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우울감하면 분노, 응. 그다음에 분노, 슬픔, 자살. 그러니까 이렇게 우울해도 우울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사람들마다 떠오르는 이미지나 어떤 것들이 다르거든요. 그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우울감 하면 사실 기분, 느낌, 정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울은 단순히 기분이나 정서가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네, 우울은 우울하다는 기분이나 정서, 그리고 우울하다는 생각, 나 너무 뭐 힘들어, 괴로워 라는 어떤 생각들, 그리고 기분이 축 처진다든지 무기력해진다든지 아니면 눈물이 난다든지 이런 몸의 반응들. 그래서 이런 인지나 기분이나 몸의 반응 세 가지 측면의 통합적인 반응이 오는 게 사실은 우리 몸이 움직이는 그런 어떤 기제예요. 나는 술 먹으면 그렇게 울어. 나는 술 취하면 맨날 울더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술을 알코올을 드셔서 이제 몸이 확 반응하는 거죠. 아, 이제. 그거는 우울감이랑은 상관없죠.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네. 이렇게 제 좋아하는 와인바를 갔는데 옆에서 이렇게 연인 둘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꽃 전해주고 그러고 있는데 저는 분노가 갑자기 이렇게 아니 저는 기억이 안 나는 게 제가 와인을 막 마시다가 막 네. 그렇게 울더래요. 그리고 이러다가 나중에 춤을 췄는데 그거는 거기 분위기 다 깨놨어 내가. 그거는 내적에 있던 무의식적인 욕구가 발현되면서 그거를 춤으로 승화하신 거예요. 아, 네. 좋은 거네요. 그럼요. 어떻게든 우리는 에너지를 순환해야 돼요. 나는 울면서 춤춰. 오늘의 주제예요. 뒤에 나오실 힌트인데요. 이 몸에 사실 이 정서적인 어떤 인지적인 몸에 이 갇힌 에너지가 고립되면 병을 갖게 돼요. 지금 코로나 블루 상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 우울감을 순환시킬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학교도 가고 뭐 직장도 가고 하면서 사람이랑 얘기도 하고 스몰 토크도 하고 하면서 뭐 이렇게 약간 이게 뭐 기분도 느끼고 하면서 늘 움직여지고 하면서 이게 에너지가 순환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은. 그리고 이게 에너지가 단절돼 있으니까 안으로만 계속 가라앉는 거죠. 이게 살풀이를 하는 건가 그럼 나는? 그건 근데 굉장히 치유적인 힘이 있어요. 그 아. 셀프 치유하신 거예요. 셀프 치유. 그래서 신체적인 에너지가 떨어지면 심리적인 활력은 자연스럽게 같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병원에 있으면 사람들한테 달리기 일주일에 2번, 3번씩 하세요. 산책하세요. 뭐 자전거 그런 거 타세요. 좋아요. 일부러 그런 것들 이렇게 치료 방법으로 시키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몸을 움직여서 살풀이를 해서 몸을 움직여서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거죠. 지금 코로나 블루 상황은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이동성의 제한 때문에 심리적인 에너지도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저는 될 것 같아요. 술 취하면 나의 본성이 나오나 보다. 억압돼 있던 무의식, 이게, 의식 수준에서는 나오기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술이 또 그런 힘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되겠더라고요. 생각이 안 나. 거기까지는 좀 네. 살짝 참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아까 근데 싸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예. 저는 그 지하철에서. 부분을 그 정말 위험한 일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냐면요. 심리학 이론 중에 불안에 대처하는 인간의 반응 양식 중에 3F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3F 반응이 뭐냐면요. 사람들마다 불안할 때 누군가는 파이트 하거나 막 화를 내고 싸우는 거죠. 그렇게. 불안할 때. 네, 불안할 때. 또는 누군가는 플라이트 하거나 누군가는 막 회피하는 거예요. 난 코로나 안 걸려. 내 주변 사람들도 안 걸렸어. 트럼프가 생각나. 그러니까 막 무모한 행동을 하죠. 이런 분들은 그 상황으로부터 회피하는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는 프리징 하거나 너무 긴장하고 제가 얼어붙어요. 그래요. 좀 긴장. 과도하게 불안해하고 뉴스만 봐도 밖에도 못 나가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이분들한테는 이런 공포가 실제예요. 그러니까 우울한 게, 불안한 게 너무 의지적으로 약해서 그래 라고 얘기들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은 생각으로 컨트롤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남들보다 이렇게 프리징하는 분들은 훨씬 더 취약할 수 있다. 그건 자연스러운 무의식적인 대처 방법이다. 그 중에 자기가 어떤 걸 쓰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근데 어쨌든 뭐 파이트하는 그런 행동하라 그러거든요. 그런 방법은 그게 적응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춤춰졌어. 생기가 최대한
최대한 못생기게. 그러니까 집에서 하실 때 나는 안 못생겨지는데 아무리 해도.